안녕하세요, 방윤준입니다. 어이구, 날씨가 그냥 엄청 추워요.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지금 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분경매 2편, 아까 그 401강, 402강이죠. 402강도 여러분 꼭 보십시오. 여기 뭐냐면 법정지상권하고 플러스 지분경매가 합쳐진 거거든요. 요것도 지분경매가 합쳐진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꼭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분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 유튜브라든가 다른 데서 절대 설명하지 않은 것들을 저는 다 해놨어요. 지분경매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2강, 현재 403강이거든요. 403강에 지분경매 2편에서 쪽박 아니면 대박 이렇게 이제 퀘스천 마크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할 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요게 대박일 수도 있고 쪽박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막연히 지분 투자, 지분이라고 해서 그냥 n분의 1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대전에 어딘 그 중심 상업지역에 나와 있는 토지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제 지인이 이제 입찰 들어갔던 건데 제가 컨설팅 해가지고 찾아보려니까 이제 못 찾겠더라고요. 없어졌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403강에서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요런 게 경매로 나오면 대박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쪽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셔야 돼요. 지분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어떤 걸 제가 설명드릴 거냐면, 지분 경매 3편 해가지고 처분 권능이 있어요. 근데, 4억짜리 물건을 낙찰받아 놓고 2번이나 미납했어요. 2번이나 미납을 했던 사건. 왜 미납을 했을까? 지분 경매를 낙찰 받아 놓고 왜 미납을 했을까? 그 주의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는 유튜브는 절대 없고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 그 경매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잠깐 1분만 말씀드릴게요. 강의 교재는 저번 달까지는 48만원이었어요. 근데 12월 달부터는 이제 올해 2022년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55만원을 판매하고 있고, 제가 쓴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정, 추가, 복사, 검색 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교재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고, 사례, 판례, 법정운동 실었고요. 교재 구입 시 혜택은 입찰 시 이제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제 교재, 사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돈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일반 그 시중에서 또는 경매 강사들이 하는 내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403강이죠. 제가 교재를 다 오픈해서 100% 공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일부 공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웬만큼은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403강 해가지고 쪽박이 될 수도 또 대박이 될 수도, 지분 경매에서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요게 뭐냐면 물가를 놔볼까요? 2일에 562. 이 물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물건이 구분 소유적 지분 관계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유 관계라는 건 아니니까, 구분 소유적,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분이, 어떤 토지라든가, 뭐 이런 땅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은 n분의 1.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여기가 이제 100평이야. 그러면 뭐, 100분의 50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분이요. 그죠? 요런 경우는 내가 어디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어떤 지역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구분 소유적이라고 딱 나오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딱 나오면요, 이 토지가 있어. 그러면 구역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구역이. 이게 A 토지, 이게 B 토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등기는 되어 있지 않아요. 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죠? 원래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경매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공유자들한테 문제가 이의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 물건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물건을 보면, 자, 여기 토지는 하나거든요. 이렇게 토지는 한 필지거든요. 한 필지인데 두 개의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공유자가 두 명이거든요. 여기가,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리고 이 건물도 누구 거, 이 건물도 누구 거, 이렇게 특정이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n분의 1. 토지가 이렇게 n분의 1로 나오면, n분의 1로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여기가 2분의 1 그리고 현황도상에 이렇게 한 필지가 있다면 이렇게 구획이 점점점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은 A 토지, 요것은 B 토지. 그리고 이 A 토지 지분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가 A 거, 여기가 B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B 것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쪽박인 거죠. 도로하고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것들을 지분이 두리뭉실하게 n분의 1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해가지고 명확히 선을 그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지분이 이제 경매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그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떤 구획이 특정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구분 소유적 지분 관계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이게 만약에 구분 소유적 지분 관계라거든 소유 관계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것은 A 땅, 이것은 B 땅, 또 이것도 A 건물, 이것도 B 건물 이렇게 되면 상관은 없지만 그죠? 나중에 복잡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토지는 두리뭉실하게 n분의 1이요. 그죠? 어떤 구역이 특정돼 있지 않았어. 땅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근데 건물은 이것은 A 소유, 이것은 B 소유야. 토지는 하나의 필지 n분의 1인데 토지는 n분의 1인데 그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인데 건물은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어.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이 강의는 제가 전 강의 때 설명해 드렸으니까 전 강의 때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지워버릴까? 자, 이걸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있어. 아까 이 토지하고 비교해볼게요.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가지고 첫 번째, 그냥 토지가 두리뭉실하게 n분의 1인 경우하고 토지가 정확히 면적과 구획을 특정해서 그죠? 특정해서 지정돼 있다. 여기가 A 토지, 여기가 B 토지. 이게 구역돼 있다면 이런 것들은 낙찰 받으면 오히려 대박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n분의 1, 토지는 n분의 1이고 건물은 A 거, 이쪽 토지 이쪽은 또 건물이 두 동 있는데 여기는 B 거. 이게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들은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어요.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다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왜 이런 것은 명의신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죠? 서로 간의 상호 간의 명의신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분 낙찰을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 교재를. 자, 이 물건을 제가 이제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명의신탁, 이제 제가 판례도 실어놨습니다. 판례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부동산을 위치하고 면적 등을 특정 지은 후에 구분하고 또 소유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등기에 대한 부분은 공유 지분 등기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등기부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n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등기부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가보면 당사자 간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 하자. 요렇게. 그렇지만 등기는 n분의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올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이제 구역을 우리가 지분 경매도 이게 지적도를 잘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그려놓은 그림을 잘 보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는 A 토지, 여기는 B 토지. 그래서 A 토지만 감정을 한 게 있어요. A 토지만 감정을 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도로하고 접했다거나 뭐 현황상 위치상 좋다면 이런 것들이 대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뭐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땅 구해지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경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히 조심하자. 그렇게 하고 제가 뭐 몇 가지 법조문을 적어놨는데 지금 볼 필요 없고 질문도 이제 몇 개 적어놨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매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적 명의 신탁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요것은 경매를 나올 때는요. 상호 명의 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 양도인과 최후의 양수인과 사이에서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구역이 특정돼 있어요. 근데 A 지분이 있고 B 지분이 있어. 특정된 지분입니다. 이것은 그죠? 나눠져 있는 지분이라고요. 그죠? 나눠져 있는 지분입니다. 그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나눠져 있죠. 구분돼 있죠. 이쪽하고 나눠져 있죠. 근데 요게 경매로 나왔어. 그러면 요것은 최초의 양도인과 최후의 양수인인 나잖아요. 경매 낙찰받은 사람. 그죠? 명의신탁 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승계되는 거라고요. 그죠? 승계돼요. 그죠? 승계됩니다. 그대로. 내가 그럼 이 땅만 요렇게 낙찰받은 거나 다 진배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한 후에 경매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매가 진행되다가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상대편 이 B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이의신청을 했어. 그러면 나는 불허가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불허가로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미리 법원에서 공유자들한테 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그죠? 어떤 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냐 아니면 이의 신청해라. 이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데 어쨌든 경매에서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일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도 안 됩니다. 이 공유자가 그죠? 어차피 서로 다른 구역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되겠습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각문건 명세서에 있어요. 매각 명세서에 없다면 대부분 n분의 1 지분 경매고 그죠? 매각문건 명세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뭐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잘 판단해 보시죠, 여러분. 이게 간혹 가다가요. 100건 중에 한 5건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박일 수가 있어요. 대박일 수가 있다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요. 어차피 계약서가 있으니까 요것은 그냥 분할 등기 해버리면 돼요. 분할 등기 해서 나중에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꼭 기억하셨다가 요거 꼭 나오면 이런 물건 나오면 위치 형상 모양 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위치가 안 좋으면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질문 하나, 질문 두 제가 답변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특별히 경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거고 제 교재를 사신 분들은 요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매를 하다가 보면 100개 중에 5개 정도는 이런 물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어차피 서로 간에 상호 간의 명의 신탁이에요. 어떤 이런 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등기는 n분의 1로 되어 있지만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야, 우리 이렇게 나눠 갖자. 그죠?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을 한 거죠. 그죠? 그럼 A는 B에 대해서 명의신탁인 거고 B는 A에 대해서 명의신탁인 거죠. 그죠? 명의신탁에 대해서 제가 시간 되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좌우지단간 요렇게 공유 지분도 그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올 때는 우리는 잘 뜯어봐서 위치가 좋고 그러면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거예요. 안 보여줘야 될 것도 막 보여드리네. 지분 경매인데 4억짜리를 2번씩이나 미납했어요. 2번씩이나 미납한 사건을 제가 바로 404강에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시청하십시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지분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